다른 보험 지킴이 사총사와 함께 톡톡 보험 설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 보험 설계 박민설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 하나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합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요, 앞으로 이 보장성 보험료 2에서 3% 정도 저렴해지고 또 해약 환급금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보장성 보험의 표준 해약 공제액을 낮춰서 소비자의 해약 환급금은 늘리고 보험료는 내릴 계획이라는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보험을 낮춘 보험 상품들, 앞으로 새로 등장하는 보험 상품들 계속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전문가들과 알짜배기 보험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 바로 사망보험금 제대로 준비하기입니다. 사실 뭐 누구나 태어나면은 죽잖아요. 이거는 모두에게 공통적인 법칙인데 사망보험금을 제대로 아는 노력은 또 그 법칙을 아는 만큼 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돈 중에 $100 지폐에 그려져 있는 인물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프랭클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인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었던 명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확실한 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시면서 살아가고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보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또 없죠. 그게 또 명확한 사실이고, 다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빚을 남기고 가게 될지 아니면은 자산을 남기고 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가족에게 빚을 남기고 가게 된다면 참 그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짐만 남기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뭐 자산을 남기고 가게 된다면 빚을 남기고 간 것보다 훨씬 더 낫긴 하겠지만, 근데 여기에도 또 돈이 붙습니다. 바로 상속세죠. 우리가 상속에 대한 대비를 또 제대로 안 해놓는다면 평생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궈놓은 자산을 또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금융상품, 거의 유일한 금융상품이 바로 보험사의 사망보험금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해주신 얘기 죽음이랑 세금 반드시 피할 수 없다. 이게 좀 생각할수록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죽음, 사망 이런 단어는 우리 중 아무도 떠올리고 싶어하지도 않고 입에 담고 싶어하지도 않죠. 좀 금기시되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괜히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망보험금에 대한 생각도 자세히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은 이런 일을 또 하시니까 이런 에피소드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망보험금을 준비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가끔 내가 살아서 받는 돈이 중요하지 죽어서 받는 돈이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망보험금 준비하면 재수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이해는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실제 이제 표를 잠깐 보시면요. 우리나라 남성의 4명 중 1명, 25% 가까이 경제활동 시기에 가족의 곁을 떠나게 된다는 거, 상당히 높은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여행에서 25%의 확률 속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남은 가족들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조금은 생각해 볼 만합니다. 네, 저희도 사실 이제 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위험의 크기가 큰 것부터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한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가장의 부재 상태가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뭐 가장이 큰 사고나
질병에 걸렸을 때 또는 사망을 하게 되었을 때 등등 더 이상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가장의 부재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 부채 문제까지 점점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혹시라도 가장에게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단순히 생활비 걱정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남게 되어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 사회 계층이 자칫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많이 듭니다. 누구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험으로도 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준비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이 나의 사망 이후 사망보험금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일단은 종신보험을 시작으로 9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사망보험이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망보험금도 이제는 20여 년 넘게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된 만큼 시대에 따라 변화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흐름을 살펴보면 좀 어떤가요? 통계청 저희가 발표를 보나 생명보험협회의 통계를 보나 생각보다 많이 적은 수준의 사망보장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제 표를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네, 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자, 1년치 생활비 평균을 보면 4,047만 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평균 사망보험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 금액은 3,029만 원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1년치 생활비는커녕 조금 전에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드렸던 가계부채까지 감안하면 전혀 의미도 없는 수준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만든 것이 또한 전문가들의 책임인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은 무겁기는 합니다. 네, 이 표를 보니까 좀 와닿네요. 이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사망보험금은 오히려 그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는 한 가정을 무너뜨릴 만큼 치명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게 사망보험금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적절한 사망보험금의 규모라면 어느 정도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사망보험금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심플하게 가장이라면 연봉의 2배에서 3배 정도 준비하시라라고 연봉에서 2배, 3배 정도.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19년 현재 우리나라 가구당 부채가 7,900만 원이 좀 넘는 걸로 나왔습니다. 특히나 40대의 경우에는 1억이 넘는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이 혹시라도 부재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부채를 공제하고 나서라도 나머지 가족들이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최소한 그래도 1년에서 한 3년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가장 연봉의 최소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준비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재무 설계를 정확하게 해서 사망보험금의 규모를 계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금들이 있죠. 이거에서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자금의 규모를 뺀 그 차액만큼이 내가 필요한 사망보험금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현재 가족 구성원,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자녀들의 숫자 이런 가족 구성원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나의 소득 규모를 계산을 한 다음에 앞으로 내가 들어갈 돈,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독립할 때까지 필요한 교육비라던가 아니면은 주택 구입 자금이라던가 대출 상환 자금 혹은 내가 나이 들어서 필요한 노후 자금 같은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필요 자금을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한번 계산해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준비해온 준비 자금을 계산을 해서 그 차액만큼을 내가 지금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망보험금으로 이제 해결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재무설계를 통한 사망보험금 계산 방법인데요. 저를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계산해봤거든요. 네네. 저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앞으로 제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자금이 7억 9천 정도가 된 걸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신 거예요? 꿈이 큰가 보네요. 그런데 제가 네. 지금까지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온 집을 포함한 자산이 한 4억 8천 정도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이 지금 시점에 한 3억 1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오죠. 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쯤 되면 여전히 필요한 자금은 8억 5천 정도가 남아 있고 그때까지 제가 또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재테크해서 준비하게 될 자금이 한 5억 7천 정도 되니까 그 차액이 한 2억 7천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이제 뭐 아이들도 독립했을 것이고 이제 들어갈 돈은 이제 별로 남지 않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돈 벌고 해가지고 준비한 자금이 이제 필요 자금보다 넘어서는 시기가 되겠죠. 그때는 반드시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전까지만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자라는 게 바로 이 재무설계를 통한 사망보험금 계산법인데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앞으로 10년 동안은 3억이 넘는 정도의 사망보험금이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10년 이후부터는 한 2억 정도 사망보험금을 더 준비해야 되는 정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다만 이런 식의 재무설계를 통한 사망보험금 계산 방법은 2년에서 3년 정도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한 번씩 한다거나 아니면 가족의 경제 상황이 조금 변동이 생긴다면 그때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상황에 맞게 조금씩 조정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장의 나이별로 필요한 사망보험금이 또 가정마다 다를 겁니다. 재무설계를 통해서 미리 산출을 해보고 또 몇 년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필요한 사망보험금을 산출했다면 이제는 어떤 상품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을 또 해봐야죠. 마찬가지로 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상품이 있을 텐데 일단 사망보험금의 지급 기준이 이 생명사와 손해보험사가 좀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사망 보장은 일반 사망과 재해 사망이 있고 손해보험사의 사망은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망이든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적 사망, 즉 자살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일반 사망 보험금이거든요. 그런데 손해보험사의 질병 사망은 직접적인 질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된 상황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상해 사망 같은 경우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인정되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반 사망까지 다 보장을 해주는 이 생명보험사 상품으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데요. 엄밀히 따지면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그 자살 같은 경우는요, 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보험금을 가입한 후에 2년이 지나면 보장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입상 금지 표지판을 보고 등산을 하다가 낙상사 한다거나 또는 입수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수영을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의 상해 사망 보장이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다 보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고의적이었냐 아니었냐 이 차이가 아마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에서 좀 가장 큰 부분인 것 같네요. 종신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비싸죠.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종신보험을 망설이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종신보험 아무래도 계속 비싸다는 인식이 큰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전통적인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사망보장금 같은 경우에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하시면은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무해지 또는 저해지 종신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표준형 종신보험보다 20에서 3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근데 납입 기간 동안에 해지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납입 기간이 끝나게 되면 해지 환급금도 조금 높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에서 지금 선호를 하고 있는 상품 형태이고요. 두 번째는 정기보험의 형태의 사망보장금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출가하기 전까지 그리고 가장이 책임이 있는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보장이 나가는 상품이다 보니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연령층 또는 어린 자녀를 둔 가장들이 많이 선호하는 형태의 사망보장금이고요. 세 번째는 종신 플러스 정기 특약 형태의 사망보장금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이제 사망보장금이 조금 많이 지급이 되고요.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장제비 명목으로 이제 사망보장금이 나가는 형태인데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그동안 비싸서 준비를 못하셨던 이제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특정 사망 원인을 콕 집어가지고 보장하는
그런 사망보험금도 준비하신다면 뭐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사망을 다 해결해주는 일반 사망보험금은 아무래도 비쌀 수밖에 없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좀 더 일어날 확률이 높을 것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의 가족력이 암이 있다라고 한다면 암으로 사망했을 때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런 보험은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월등하게 저렴하고 질병 사망보험금보다도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보험료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뭐 또 사망 원인 2위가 심장질환이니까 뭐 예를 들어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라고 하면 좀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내가 조금 더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넣으시게 된다면 사망보험금을 적절히 준비하시면서도 보험료는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문가분들의 말씀 여러분 참고를 좀 하시고요. 이외에도요, 뭐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 실손보험은 상당히 저렴하잖아요. 보험료 몇만 원 안 하는데 사망보험금 2, 3억이나 돼요. 이거 하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요즘에야 실손보험을 단독 실손으로 구성할 수 있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손보험을 구성을 하려면 종신보험이나 통합보험의 특약의 형태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통합보험을 실손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면 손해보험사의 손해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상해 사망을 2억 또는 3억으로 의무가입 넣지 않고서는 승인을 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해 사망의 경우 사망의 원인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거든요. 질병 사망이 원래 더 네네. 많은 사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험료도 저렴하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저렴하다라는 것 자체는 발생률이 낮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손보험을 가입했고 저렴한 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마련했어라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상 사망보험금 몇 억씩 나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질병 사망이 아닌 상해 사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웬만큼 큰 사고를 겪지 않고서는 사실 상해 사망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을 확률은 상당히 낮겠죠. 네, 옛날, 그러니까 요즘 단독 실손을 가입하신 분들 말고요, 이 통합보험 등의 특약 형태로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내가 제대로 사망보험을 준비한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죽음과 세금 결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두 문제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금융 상품이 바로 사망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대비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세금을 대비할 수 있다고 하니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실 겁니다. 이게 상속세로 사망보험금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대부분의 자손들이 자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이에 따른 세금도 내셔야 한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상속세인데요. 이 상속세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금납 또는 물납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부동산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님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셨을 경우에는 자식들이 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물려받은 부동산을 그냥 제대로 가치 평가도 받지 못하고 헐값에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물려주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망보험금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즉 상속세를 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요, 수익자를 누구로 설정하실 건가를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요, 2차적인 문제로 나중에 피보험자 사망보험금을 두고 법정 분쟁까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조금 풀어서 정확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부모님이 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부모님이 사망을 하고 이 사망보험금을 자녀가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자녀가 계약을 하고요. 부모님이 사망을 해서 그 사망보장금을 자녀가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상속세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대신 이제 자녀라는 거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잘 설정을 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자산을 물려주셔서 상속세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요. 또 반대로 채무를 물려주고 떠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그러면은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채무로 압류가 되지 않나 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뭐 채무까지 상속을 받게 된다면 참 안타깝죠.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런 부채를 회피하게 되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 자녀가 받기로 되어 있었던 사망보험금도 그러면 못 받는 거 아니냐, 상속 포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상속 포기를 하셨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보험금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사망이라는 이유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이 돈은 생길 일이 없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망보험금이니까 부모님은 사실은 이 돈에 대해서 소유권이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원래 귀속되어 있는 고유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모님이 큰 부채를 남기셨다 하더라도 그래서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통해서 내가 부채를 다 자산과 부채를 다 정리했다 하더라도 이 사망보험금은 원래 자녀의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망보험금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총정리를 하는 체크포인트 짚어드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5명의 직업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장례를 치러줄 장례 지도사, 두 번째로는 사망할 때 치료한 의사, 세 번째로는 사망 후 법적인 문제를 처리할 변호사,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세금을 처리할 회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당 보험 설계사가 방문을 하는데요. 분명한 건 앞서 사람들은 죽은 이에게 돈을 받아가지만 담당 보험 설계사는 오히려 이 돈을 드리고 위로를 해드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처럼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한 시대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부의 효율적인 이전을 위해서도 사망보험금을 우리가 정확하게 설계를 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5명의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사망보험금까지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전문가들의 한 줄 평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정현주 전문가입니다. 네, 마지막을 아름답게입니다. 앞서 이제 조용철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죽고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와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요. 나의 이런 이제 깔끔한 사후 처리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적정한 사망보험금 가족들을 위해서 꼭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일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제 사망보험금 상담 드릴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사망보험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식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라는 부모의 숭고하고도 위대한 약속이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네. 아까 또 본인 설계한 거 보여주셔가지고 그런지. 집에 가서 네. 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마음이 좀 짠해집니다. 네, 오래 사셔야죠. 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톡톡 보험 설계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순서 톡톡 보험 보고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보험 보고서 보시고요. 톡톡 보험 설계 저희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세상 살다 보면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난관들 이럴 때 든든한 보험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게요. 쉽고 재미있는 톡톡 보험 보고서와 함께 생활의 지혜 득템하세요. 오전 9시 가정주부 찬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 남편도 출근하고 아이들도 학교 가고 혼자만의 우아한 시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TV를 보며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깁니다. 아, 커피 향 좋다. 난 이 시간이 그냥 하루 중에 참 좋더라. 이 자유. 어머, 웬일이니. 우리 현빈 오빠 나오잖아. 어머, 잘생겼어. 어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조각같이 생길 수가 있니? 응?
내래 일 없습니다. 나도 일 없습니다. 오빠, 우리 집에 놀러 와요. 아,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다음 생엔 꼭 내가 현빈이랑 결혼을 하고 말 것이야. 저기 뭐야? 오 마이 갓! 어머, 저거 누수 윗집에 누수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벽지가 다 젖었잖아. 저 TV 뒤에 저 얼룩. 어머, 누수다, 누수. 어머, 웬일이니? 이거 공사하려면 얼마나 복잡한데. 내가 이걸 왜 이제 봤지? 어머, 미쳤다, 나도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윗집부터 가봐야지. 그래. 어머, 미쳤다, 미쳤어. 윗집에 살고 있는 창희도 여유로운 오전 시간대를 이용해 얼마 전부터 시작한 요가 운동을 즐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급한 벨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아랫집 찬이가 와 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803호 맞으시죠? 네, 맞아요. 803호.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아니, 저기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 거실 천정부터 해가지고 그 TV 주변이 얼룩덜룩한 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저기 903호에 좀 누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아니 뭐 저희 집에 저 물이 샌다고요? 아니 근데 확실한 건 아니고요. 저희 집 천장이랑 그 벽 쪽으로다가 TV 뒤쪽으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제 느낌에는 뭐 조사는 자세히 해봐야겠지만 이게 누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서로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쫓아왔어요. 예.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아이고 뭐 서로 우리 번거로운 일이 또 발생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일단은 집에 가셔가지고 예. 같이 확인해보고요. 네네. 관리사무소에 한번 연락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 힘 합쳐서 얼른 잘 해결해 봐요. 그래, 빨리 가보시죠. 예. 아이 요가 좀 있네. 양쪽 집의 전문 설비 업체를 불러 조사해 본 결과 윗집 보일러에서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 거실 쪽으로 물이 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윗집 903호 문제로 인해 아랫집 803호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창희네가 다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어. 아이고 한숨만 나오네. 아니 우리가 얼른 다 보상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거 또 큰 돈 들어가게 생겼어. 아이고 이거 뭐 집거리만한 월급에 대출금 갚으냐 보험금 내냐 애들 학원비 내냐. 아이고 큰일 났어. 아니 이럴 때 보상해주는 뭐 보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이래도 뭐니 저래도 뭐니. 아이고 또 물 새는 건 뭐니. 아이고.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암 진단금이나 뇌혈관 질환 수술비 특약 등은 이 어떤 경우에 보장을 받는지 아는데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은 어떤 경우에 보장받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일상생활 책임 특약은 이름 그대로 우리 가족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 남에게 배상을 해야 할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요. 그 대표적인 보험금 지급의 예로는 이 주택 누수 사건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으로 물이 샌다면은 이 아랫집에 공사를 해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일정한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나의 소유, 즉 자가여야 합니다. 월세나 전세 등의 임차인분들은 이 건물 누수가 발생 시 주택의 소유주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특약 가입 시 기재된 주소가 현재 거주 중인 주소여야 되고 이 등본상의 주소도 동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거주 중인 주택에서 발생한 우연한 누수 사고여야 하는데요. 인위적인 인테리어 공사나 이 파손 등의 이유로는 누수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이 보장의 범위와 보장의 경우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톡톡본 보고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톡톡 보험 설계가 방송됩니다. 안 찾아간 보험금 아직도 무려 6조. 몰라서, 깜빡해서 못 찾은 내 보험금.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찾아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숨은 내 보험금 찾기.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숨은 내 보험금은 물론 중복 가입으로 줄줄 새는 보험료도 줄여주고 보장은 꽉꽉 채워드립니다. 하나, 이중 삼중 중복 가입, 헛나가는 보험료 막자. FMSS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20여 개 보험사의 수많은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중복 가입을 딱 막아드립니다. 둘, 불필요한 보장 빼고 필요한 보장 쏙쏙 채우자. 아는 사람 부탁으로 그냥 가입했는데 필요 없는 보장만 잔뜩이고 정작 필요한 보장은 다 빠져 있더라고요. 가입된 상품의 보장 분석은 물론이고요. 수입, 재산, 직업, 나이를 종합해서 여러분께 꼭 맞는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셋, 매달 나가는 보험료 다운. 노후 설계 업. 따박따박 빠져나가는 보험료. 이것만 줄여도 노후 대책 충분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싼 보험은 더 저렴한 걸로 바꿔드리고요. 3년마다 5년마다 오르는 보험료도 평생 안 오르는 보험료로 바꿔드립니다. 불철주야 24시간 실시간 빨리빨리 이상병 무료 보험 진단.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 보험 설계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이 시간에서는요, 여러분들의 보험 직접 살펴보고 꼼꼼하게 살펴드립니다. 시청자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분 어떤 분인지 바로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55세 직장인입니다. 부모님 두 분이 다 병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던 기억 때문에 보험을 하나 둘 가입했는데 지금 다 합쳐보니 보험료가 꽤 많이 나가서 점검 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시청자님은 가족들의 보험 전부 점검을 지금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 제 보험부터 점검 받고 싶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동생 설계사가 그 동생만 믿고 보험을 맡겼었는데 보험 방송을 보다 보니까 허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시청자님, 그 증권을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하나씩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총 15개의 보험을 가입하셨고요. 매월 106만 원 넘게 보험료가 납입이 되고 계시네요. 실손 종합보험이 1개, 그리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 4개, 암보험 3개, 종신보험 2개, 그리고 저축보험 1개, 골프보험 1개, 치아보험 3개. 네,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사망보험금만 들어가 있는 37만 원 정도의 종신보험이 하나 있는데 혹시 이거는 왜 가입을 하신 건가요? 제가 연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동생이 요즘 이게 학정금리로 비과세도 된다고 해서 가입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일단 이 종신보험도 저축의 이제 목적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전체 106만 원 중에서 저축의 목적으로 가입한 2개의 보험과 골프 보험을 제외하면요. 보장성 보험은 12건에 한 57만 원 정도 되는데 보장성 보험으로 이 정도 보험료는 적당하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직 일을 하고 있어서 보장성 보험으로 50만 원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 저희가 몇 가지 물어볼 건데요. 지금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아직은 병원은 다닌 적도 없고 건강한 편이에요. 그러세요? 다행입니다. 건강하셔서. 그럼 오늘
어떤 부분을 좀 제대로 좀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네.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셔서 암보험을 3개 들고 있는데 보험료는 좀 낮추고 진단비는 좀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또 엄마가 뇌졸중 이후에 치매로 고생하다 돌아가셨는데 외가 쪽이 다 뇌질환이랑 심장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외가 쪽 어른들 보면 협심증 때문에 심장에 스텐트 한두 개씩은 다 받고 계실 정도인데 혹시 뇌랑 심장 쪽 보장을 든든하게 준비한다고는 했는데 확인 좀 해주시고 연금이나 치매도 좀 더 준비를 하고 싶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조금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2004년에 가입한 이제 생명보험자 건강보험은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이 상품이 갱신이고 보장 내용도 조금 상당히 좁은 편이라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상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2008년도 그리고 2011년도에 가입한 손해보험사 건강보험은 여기에 실손 의료비 보험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비교적 저렴하고 보장 금액이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2017년도에 가입한 암 생활비 보장도 20년 갱신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저렴하게 조금 잘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암 진단비가 최대 2억 4천만 원 정도까지 나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네. 문제는 암보험이 다 갱신형 보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유, 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뇌졸중 진단비도 6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으신데 마찬가지로 다 갱신형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전에 시청자님께서 외가댁 쪽으로 그 친척분들께서 다 심장에 스텐트 한두 개씩은 다 받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으로는 협심증 진단을 받고 혹시라도 스텐트 삽입 안 하시고 혈전 용해제 정도로만 치료 받으신다면 진단비 300만 원 말고는 받으실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내고 계시는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의 구성이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치매와 관련해서도 좀 말씀하셨지만 치매 쪽으로는 중증 치매 진단비 2천만 원 말고는 전혀 지금 보장받으실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보장 범위가 좀 넓은 그러니까 보험으로 좀 정리를 좀 과감하게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품마다 다 이제 뜯어 보니까 갱신형 특약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적립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50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 보험료 중에서 적립보험료가 꽤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하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실손보험도 포함이 되어 있는 통합보험하고 그리고 2011년에 가입하신 건강보험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암생활비 보험 요거는 20년 갱신 상품이긴 하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구성이 괜찮은 걸로 저희가 보이기 때문에 요 3가지 정도는 좀 잘 유지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암, 뇌혈관 질환 진단,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 B를 추가하시고 치매에 대한 생각을 좀 보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암과 치매를 동시 보장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을 조금 더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건강하시기 때문에 3% 후유 장애까지도 가입이 문제없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치아 보험은 3개까지나 가지고 계시거든요. 치아가 건강하시다고 하면 이 또한 3개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하나만 정도만 남기시고 가지고 가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골프 보험 역시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신 게 아니시면 정리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방금 우리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을 한 후에는 이 보장성 보험료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까 57만 원 정도 내고 계셨죠?
네, 그럼 보장성 보험의 이제 보험료는요, 한 47만 5,200원으로 말씀하셨던 50만 원 미만으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기존에 납입하시던 보장성의 이제 보험료보다 더 저렴해졌지만 사실 그 보장료는 월등히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도 여전히 이어 2천만 원 이상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신 상태에서요. 질병 후유장에도 3천만 원 정도 오히려 더 추가가 되었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4천만 원에다가 뇌졸중 진단비 8천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도 3천만 원 정도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치매도요, 경증 진단부터 그리고 중증 치매 진단비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십니다. 조금 더 자세한 거 아마 궁금하실 텐데 일단 방송 관계상 여기서 줄이고 전문가분들이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점검 받아보셨는데 오늘 상담 어떠셨나요? 네. 사실 지금까지 친한 동생 설계사만 믿고 보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런 보험 방송을 자꾸 보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보험을 점검해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고요. 오늘 상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이어지고 있습니다. 톡톡 보험 설계 오늘의 두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어떤 점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는지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초반인데요. 네네. 지금 가입한 보험들이 몇 개 있는데 보험을 해약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근데 70대 초반이시라고 하셨으면은 뭐 해약하는 것보다 차라리 만기까지도 얼마 안 남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다시 가입하는 것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자님 왜 지금 보험을 해약하려고 하시는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보험은 아내가 다 관리를 했었는데 아내가 몇 년 전부터 치매로 고생하고 있어가지고 자식들은 직장 다니고 하느라 바쁘고 요양병원을 믿을 수는 없고 제가 하던 일도 그만두고 아내를 돌보다 보니 먹고 살기가 빠듯해서 보험료마저 부담되네요. 그래서 꼭 필요한 보험만 두고 해약을 할까 싶었어요. 아이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의 보험료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먼저 증권 보내주셨죠? 저희 전문가분들이 분석을 좀 했는데요. 저희가 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시청자님, 이 보험은요, 두 분 합해서 6건으로 생명보험사 4건,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상해 관련 보험 2건으로 총 45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배우자분께서 치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까요? 네. 3년 전에는 경증 치매로 진단받고 작년 8월쯤에 이제 중증 치매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시구나. 이처럼 요즘 치매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치매는 발생 시에 병이 계속 진행을 합니다. 특별히 치매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은 현재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도움과 조금 관심이 많이 필요한데요. 통계 자료에 보면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등록된 치매 환자가 51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65세 이하 치매 환자가 한 18,000명 정도 되고요. 전체 환자의 한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65세 이상 된 우리 노인 인구 중에 치매 환자 수는 7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치매 발병률은 10% 정도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치매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죠. 그래서 2050년쯤이 되면요, 우리나라 노인 7명 중 1명이 치매 환자가 될 거라는 그런 추산도 있습니다. 치매라는 병 사실 본인도 힘들지만 본인보다 힘든 게 이 간병하는 가족, 배우자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치매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간병인을 쓰는 경우들도 있고 간병인이 부담스러우실 경우에는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아예 직업을 그만두시고 간병에 올인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 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치매보험들도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요즘 판매되고 있는 치매보험의 경우에는 경증 치매부터 뭐 중등도 치매, 중증 치매까지 진단받으시면 일시금으로 진단비를 지급을 받고 또 중증 치매까지 진단이 진행이 되었을 때 간병비도 매달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요즘에 많이들 준비하고 계시죠. 그럼 혹시 저도 뭐 그런 보험을 가지고 있나요? 시청자님께서 가입한 보험을 저희가 조금 살펴보니까요. 2012년도에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신 보험에 치매 진단비가 있습니다. 현재 치매보험과는 조금 다르지만 시청자님 배우자분의 중증 치매로 진단을 받으신 상태이기에 2천만 원 정도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자님 배우자분이 중증 치매라고 하셨는데 CDR 척도 3이신 것 같거든요. 근데 현재 어떤 진단을 받으셨는지 혹시 아실까요? 그때 진단받은 건 중증 치매 3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현재 가입된 이제 손해보험사에서도 향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질병 후유장애 80%가 이제 가입되어 있으시니까요. 중증 치매 즉 CDR 이제 4 정도가 되면요. 보험금도 지급받으시고 또 보험료 납입 면제까지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런 것도 모르고 보험 해약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보험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시청자님 지금 현재 치매 진단을 받으신 진단서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바로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병원 다니시면서 이제 병의 진행에 따라서 검사 결과 후에 CDR 척도 이제 4점이 되면은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들 중에는 뭐 상품마다 조금씩 기능은 다르긴 하겠지만 피보험자의 남은 수명이 6개월 미만이다라고 의사가 판단한다고 한다면 여명급부 선지급 서비스라고 해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땡겨받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간병을 해야 되는 중대한 상황이 생겼을 때 사망보험금의 뭐 10% 혹은 뭐 최대 20%까지를 먼저 간병비 쪽으로 땡겨받을 수 있는 간병 선지급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저희 아버님이 그 암으로 투병하실 때 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땡겨받아가지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무조건 종신보험이 사망해야만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 특히나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한번 좀 보셔가지고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보험금이라니 많이 놀랍네요. 전문가들 아니었으면 몰랐을 뻔했는데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일정한 수입도 없고 치매 간병을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 도움이 좀 됐다고 하니까. 일단 저희가 전문가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요. 치매 관련된 보험금 잘 청구를 하셔야겠어요. 안 그래도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저희가 방송 중이라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이 어렵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다시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오늘 상담 정말 감사합니다. 주변 친구들한테 보험 방송 많이 보라고 권해야겠어요.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상담 전화까지 잘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 잘 꼼꼼하게 따져서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잘 가입한 보험 또 꼼꼼하게 나에게 청구받을 일이 있을 때는 잘 살펴서 청구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전문가들의 도움 필요하시면 톡톡 보험 설계로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